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건열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 현재는 스탠포드 대학교 전기공학부에 있는 스탠포드 컴퓨테이션 이미징 랩에서 고든 웨스테인 교수님이라는 컴퓨터 그래픽스랑 그리고 홀로그래피를 같이 연구하는 교수님이랑 같이 그 포닥으로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이제 나노포토닉스 앤 AI for 3D Holographic AR Displays라고 하는데 발표 전반적으로 이제 제가 박사과정 때부터 어떤 식으로 해서 지금 포닥 연구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런 연구의 흐름에 대해서 천천히 설명을 드릴 예정이라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왜 이 방향으로 연구를 하는지 그리고 최근에는 뭐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조금씩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먼저 백그라운드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어,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박사를 모두 다 마쳤었고요. 박사를 하는 과정에, 박사는 이제 2015년에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돌아가신 이병훈 교수님 아래에서 박사과정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박사과정 동안에는 지금 실감미디어공학과의 분들과는 조금 백그라운드가 다른 완전 전기공학부에서의 하드웨어 연구로서 이제 광학 디바이스라든지 광학 이미징 시스템, 뭐 예를 들면 카메라라든지 현미경 같은 뭔가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들에서 나오는 비주얼 퍼포먼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뭐 시스템 설계를 통해서 혹은 소자의 최적화를 통해서 한다든지 그런 어떤 하드웨어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키워드로서는 이제 나노포토닉스라는 연구를 쭉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후에는 지금 이제 스탠포드에 와서는 컴퓨테이션 이미징이랑 결합을 해서 뭔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코 디자인의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닥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2022년 9월에 이제 한국에서 나와서 현재 있는 이제 스탠포드로 와서 지금 약 딱 2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그래서 포닥을 시작한 지는 한 2년에서 2년이 이제 막 지난 시점이고 앞으로도 아마 계속해서 이어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말씀드린 대로 제가 왜 어떤 방향으로 연구를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천천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모티베이션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전기공학부 백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뭔가 이런 컨슈머 일렉트로닉 디바이스들에 대해서 일렉트로닉 디바이스들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디스플레이 패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맨날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엔 조금 핫해진 뭔가 VR 디바이스라든지 이런 뭔가 전자기기들에서 관심을 가지면서 이쪽 방향으로 공학으로서의 뭔가 진로를 공학도로서의 진로를 뭔가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이유는 이제 각각의 디바이스들이 개발될 때마다 뭔가 우리의 삶에 엄청 큰 영향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연구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뭔가 가상의 이미지를 사용자에게 실제 시각화해서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TV라든지 아니면 컴퓨터의 모니터라든지 여러 가지 엄청난 변화를 우리 삶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켜오는 뭔가 개발들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이제 우리 항상 컴퓨터를 우리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준 되게 또 한 번 더 엄청난 큰 웨이브로 우리 삶을 바꿔준 디바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믹스 리얼리티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썩 뭔가 큰 변화를 주고 있지는 않지만 미래에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디스플레이와 스마트폰처럼 뭔가 큰 변화를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컨슈머 일렉트로닉 디바이스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기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뿐만 아니라 메카니컬 엔지니어링, 머티리얼 사이언스,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 그리고 뭐 피직스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분야들이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옵틱스 앤 포토닉스라는 이제 이 분야가 하나의 또 키 분야 중 하나 중 키 분야 중 하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옵틱스 앤 포토닉스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플랫 LCD 디스플레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OLED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둘 다 공통적으로 광학적으로 빛을 어떻게 제어하는지를 기반으로 개발된 장치들이라서 정말 다양한 광학 소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폴라라이저라든지 빛의 평광을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빛의 위상을 바꿔준다든지 혹은 뭔가 빛의 반사를 적절하게 제어를 해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옵티컬 필름들이 이 디바이스에 들어가 있고 그것들이 엄청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제 스마트폰 또한 디스플레이 소형화되고 엄청 좋은 화질의 디스플레이 패널뿐만 아니라 뒤에 들어가는 카메라든지 혹은 전면에 들어가는 아이 트래커라든지 여러 가지 센서에 대해서도 이제 이미징 센서들에 대해서도 이제 광학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메라
이루고 있는 것이 이제 렌즈 모듈과 뭔가 이미지 센서가 있을 텐데요. 그 렌즈 모듈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언가 광학적으로 빛을 꺾어줄 수 있는 렌즈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이것들이 소형화됨에 따라서 이제 뭔가 카메라들도 더 작게 만들어져서 우리 스마트폰에도 이제 굉장히 좋은 화질의 성능을 갖는 이제 카메라들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최근에는 특히 이제 이것들을 더 어떻게 작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을 하면서 뭔가 이제 이렇게 빛을 꺾어준다든지 빔 스플리터로 빛을 꺾어준다든지 아니면 여러 번 반사를 내부 전반사를 이렇게 내서 뭔가 빛을 더 작은 공간 안에 뭔가 꺾어준다든지 하는 이런 디바이스들도 실제 상용화 제품에 아이폰이라든지 갤럭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메라를 개발하는 거에 있어서도 광학 기술의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 믹스 리얼리티 AR, VR 헤드셋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광학 기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 눈에 이렇게 안경 형태로 굉장히 작은 디바이스를 통해서 사용자 눈에 정말 이머시브한 뭔가 버추얼 리얼리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광학적으로 좋은 퀄리티의 이미지를 전달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뭔가 시스템적으로도 굉장히 작은 부피를 갖는 광학 소자를 만들어야 될 텐데요. 그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는 뭔가 렌즈로 이루어져 있는데 렌즈들의 부피가 크다 보니 그것들을 광경로를 여러 번 이렇게 꺾어준다든지 하는 이런 팬케이크 옵틱스라고 불리는 새로운 광 기술들도 이런 디바이스를 소형화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AR, VR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외부의 컨디션들을 측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사용자의 눈의 위치를 측정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센서들이 필요하고 그 센서들이 다 광학적으로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라이다, 뎁스 카메라, 아이 트래킹 센서 같은 다양한 또 광학 센서들이 이 디바이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이건 좀 재밌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눈앞에 고글이 뭔가 어, 검정색으로 칠해져 있으면 부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해서 뭔가 사람의 눈을 3차원으로 이, 이 고글의 표면에 뭔가 띄워주는 그런 디스플레이를 전면에 부착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라이트필드 기술이라고 불리는 뭔가 새로 또 다른 이제 광학 수자를 이용을 한 뭔가 디스플레이 기술을 도입을 해서 사용자 눈이 왼쪽으로 봤을 때랑 오른쪽으로 봤을 때랑 서로 다른 방향에 봤을 때 다른 공간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3차원으로 눈을 렌더링하는 어, 비교적 이제 어, 완벽한 성능은 아니지만 약간 시초 단계로서 이제 그런 것들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학 옵틱스 앤 포토닉스 기술들은 정말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에 적용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에 적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옵틱스 앤 포토닉스 시스템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그 구성 요소로서 뭔가 옵티컬 엘리먼트로 불리는 다양한 광학 수자들이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빛의 굴절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굴절 광학, 리프렉터 옵틱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뭐 프리즘이나 렌즈 같은 소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빛 회절을 이용을 하고 있는 뭔가 디프렉트 옵티컬 엘리먼트들도 사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설계하고 조합을 함으로써 이런 카메라나 현미경, 뭐 AR 디스플레이 이런 여러 가지 광학 시스템에 적용을 시킬 수 있고 이것들을 더 개발하기 위해서는 더 작고 더 성능이 좋으면서 더 뭔가 다양한 기능성을 갖는 소자들을 만들어 줘야 될 텐데요. 하지만 이제 문제점은 이러한 기술들이 사실 썩 엄청나게 새로운 기술들은 아니고 최근에 좀 더 많이 폴리싱된 기술들이긴 하지만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많은 개발들이 이미 이루어져 온 기술들입니다. 즉 기술의 개발이 어느 정도 세츄레이션 되어 가고 있고 사람들은 여전히 더 작고 더 좋은 성능의 뭔가 더 다양한 기능성을 갖는 소자들을 만들고 싶지만 이 원천 기술들이 현재까지는 많이 세츄레이션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개발 속도가 늦춰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수요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광학 소자가 또 필요로 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제 나노포토닉스라는 분야를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노포토닉스라고 하면 이제 뭔가 광학 기술인데 나노 단위에서 일어나는 광학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예를 들어서 빛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는 가시광선은 대략 400에서 700 나노미터, 즉 수백 나노미터 정도의 크기를 갖는 파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흔히 알려져 있기로는 그 파장 수백 나노미터보다 더 작은 뭔가 나노 구조가 있으면 빛이 그 나노 구조를 반사되거나 투과될 때 뭔가 나오는 이 산란되는 빛이 평소와는 조금 다른 특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이 나노 구조를 통해서 투과되는 빛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즉, 이 나노 구조체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포토닉 디바이스를 만들 수 있다라는 컨셉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조금 더 그 예시로서는 이제 흔히 말하는 메타머티리얼이라는 개념을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정해져 있는 물질들이 고유한 물질들이 있을 텐데요. 금속 혹은 유전체, 뭐 반도체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을 텐데
금속이라 하면 뭐 은이나 금이라든지 아니면 유전체라 하면 실리콘이라든지 유리라든지 그런 물질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한 가지 점은 이제 뭔가 옵티컬 엘리먼트 렌즈 같은 옵티컬 엘리먼트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이러한 물질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 그 물질을 잘 깎아서 하나의 형태를 만들도록 만들어서 옵티컬 렌즈를 만들게 됩니다. 즉 이제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의 광학적 특성에 따라서 그 개발되는 옵티컬 엘리먼트의 물질 특성도 결정되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유한한 종류의 뭔가 물질들이 있고 그 옵티컬 프로퍼티라고 하면 뭔가 굴절률, 빛의 굴절률을 따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굴절률의 값도 각각 물질별로 고유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임의의 굴절률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뭔가 이상적으로 2.1이라는 숫자를 갖는 굴절률을 가지고 싶다라고 했을 때 자연에 그런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런 굴절률을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건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뭔가 더 다양한 자유도를 가지고 광학 소자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뭔가 인공적인 물질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컨셉에서 나온 것이 이제 메타머트리아라는 물질입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기존에 있는 물질을 통해서 되게 신기하게 생긴 이런 모양들, 디귿자라든지 아니면 이런 피쉬 아, 그물망 형태의 모양을 만들게 되면 이 구성되고 있는 물질이랑은 조금 다른 새로운 광학적 특성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요. 매크로스코픽 측면에서. 즉 다르게 말하면 이제 뭔가 아티피셜한 이런 스트럭처를 통해서 뭔가 아비트러리한 리프렉티브 인덱스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 매트머티리얼의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들의 형태라든지 아니면 크기를 통해서 그러한 굴절률 값을 임의대로 컨티뉴어스하게 제어를 할 수 있게 되고 심지어는 자연에는 존재하지 않는 뭔가 네거티브한 값을 갖는 리프렉티브 인덱스도 구현할 수 있어서 빛을 마음대로 꺾을 수 있는 그런 컨셉들도 실험적으로 재현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타마테리얼을 사용을 하면 뭔가 빛을 좀 더 자유롭게 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생각을 해보면 이제 옵티컬 필름이라든지 아니면 옵티컬 렌즈들은 보통 평면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런 3차원적인 메타머티리얼보다는 2차원적인 메타 서페이스를 연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타 서페이스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메타머티리얼과 동일하게 뭔가 특이하게 생긴 구조들의 어레이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 각각의 구조에 구성되고 있는 물질 혹은 이 생긴 형태에 따라서 투과되는 빛의 광학적 특성을 잘 조절할 수 있게 되고 빛의 징폭, 편광, 위상과 같은 여러 가지 특성들을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타 서페이스를 사용을 해서 뭔가 나노 구조를 잘 배열을 하고 그것들을 잘 배열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렌즈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고 또 다른 이제 원하는 대로 광학적 특성을 제어할 수 있는 옵티컬 엘리먼트를 만들 수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렌즈라고 하면 이렇게 두껍고 뭔가 어, 어떤 뭐 이런 특정한 쉐이프를 가지고 있는 두꺼운 리프렉티브 굴절광학 렌즈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두꺼운 렌즈가 아니라 어떤 2D 나노 스트럭처가 배열이 되어 있는 평면 형태의 굉장히 얇은 렌즈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메타서페이스의 주요 어플리케이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뭔가 옵티컬 엔지니어링이라는 이런 취향하는 이 분야에 대해서 뭔가 여러 가지 이미징이나 디스플레이 어플리케이션들에 해당하는 옵티컬 시스템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소재를 만들고 싶다라는 측면에서 나노 포토닉스를 연구를 했었고 그래서 포토닉스와 나노 패브리케이션 테크놀로지를 동시에 연구를 해서 새로운 뭔가 광학 소재를 만들고 그들을 이제 기존의 시스템에 적용해서 더 성능을 향상시키든지 혹은 뭔가 시스템의 크기를 줄인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연구들을 아,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박사과정 도중에는 이 두 가지 분야의 교점에서 쭉 연구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이제 박사과정 도중에 서울대에 있을 때 이제 했던 연구 중에 크게 두 가지를 꼽자면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다른 이제 홀로그래피랑 혹은 AR, VR 디스플레이라는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제가 하드웨어적으로 컨트리뷰션한 연구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홀로그램이라고 하면 어떤 뭔가 디스플레이 패널이 있고 거기에 빛이 입사를 했을 때 추가되어 나오는 빛이 뭔가 3차원 형태의 오브젝트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을 보통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에서의 하나의 문제점은 이 디스플레이 패널이 굉장히 비싸고 또한 이제 성능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 패널에 각각의 픽셀이 이루고 있는 픽셀 크기가 있을 텐데요. 그 픽셀의 크기가 사실 홀로그램에서는 수백 나노미터 정도로 굉장히 작아야만 고성능의 홀로그램을 재생할 수 있을 텐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디스플레이 패널의 픽셀 크기가 수 마이크로미터, 한 7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굉장히 크기 때문에 홀로그램의 성능이 꽤 좋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제 홀로그램은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일렉트리컬 필드를 컴플렉스 밸류 넘버로 표현할 수 있듯이
빛의 진폭과 위상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어야만 완전히 깨끗한 홀로그램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는데요. 이제 기존의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를 위한 디스플레이 패널들은 그 빛의 진폭과 위성 중에 단 하나만 제어할 수 있고 나머지 하나는 제어할 수 없다는 점에서 뭔가 정보의 손실이 일어나게 되고 따라서 홀로그램 이미지의 퀄리티가 좋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의 디스플레이 패널들은 좋은 이미지를 서포트할 수 없었다라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그것을 메타 표면을 통해서 뭔가 나노 구조를 설계를 하고 그를 통해서 나노 단위에서의 빛의 진폭과 위상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소자를 개발을 해서 굉장히 선명한 홀로그램 이미지를 개발하는 데 연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으로 제가 연구를 했던 것은 AR 디스플레이에서의 뭔가 시야각이 좁다는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AR 디스플레이라고 하면 바깥에 배경이 보이고 뭔가 배경에 저희가 디스플레이 패널로부터 나온 뭔가 가상의 이미지가 덧입혀져서 보이는 형태를 AR 디스플레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AR 디스플레이는 이제 안경형으로 작게 만들려다 보니까 뭔가 이 파트별로 피지컬한 뭔가 간섭이 있어서 시야를 가려주는 뭔가 문제점들이 발생해 왔고 그로 인해서 AR 디스플레이의 이 가상 이미지의 시야가 좁다라는 엄청 큰 단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것을 나노 구조로 이루어진 뭔가 렌즈를 만들어서 시야를 엄청나게 두 배, 세 배 이상으로 확대시켜 줄 수 있는 렌즈를 개발을 했었고 그를 통해서 뭔가 광시야각의 AR 디스플레이를 만드는데 하드웨어적으로 컨트리뷰션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박사과정 도중에는 뭔가 새로운 기존 시스템에서의 문제점을 정의를 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디바이스를 설계를 하고 어, 만들고 그리고 실험적으로 증명을 해서 기존의 시스템의 한계점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들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여기서 주장해왔던 것은 이제 제가 말하는 이제 메타설페이스라는 어떤 소자가 기존의 렌즈나 그런 광학 소자들을 어, 극복할 수 있고 뭔가 더 좋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소자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박사과정 끝날 때쯤에는 든 생각이 이 소자가 완벽한 소자는 아니고 뭔가 기존의 소자들을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많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예시로 들고 싶은 것은 제가 어떤 카메라를 우리가 좋고 나쁘고를 판단할 때 있어서 여러 가지 매트릭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카메라의 화질이 좋을 수도 있고 카메라의 크기가 작을 수도 있고 카메라의 시야가 넓을 수도 있고 색감이 좋을 수도 있고 뭐 효율이 좋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매트릭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흔히 이제 카메라가 좋다라고 말을 하려면 이 여러 가지 매트릭들이 다 평균적으로 밸런싱하게 다 좋아져야 좋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예시로 들고 싶은 설명은 예를 들어서 기존의 카메라가 다 모든 매트릭들에 대해서 적당한 중간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치면 항상 뭔가 제가 개발한 이 나노 구조를 기반으로 한 메타 표면을 적용을 하면 특정 매트릭은 굉장히 좋게 만들 수 있는데 그 나머지의 매트릭들은 반대로 트레이드오프로 엄청 나빠지는 경우도 생기는 경우를 많이 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 퀄리티가 굉장히 좋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시스템의 크기를 굉장히 작게는 만들 수 있지만 반대로 뭔가 색감이 좋아지지 않는다든지 효율이 엄청 떨어진다든지 그런 한계점들이 보였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메타 표면이 완벽한 소자는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이제 한정된 자유도를 갖는 소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커버할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뭔가 아이디얼 꼴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모든 매트릭들이 다 동일하게 밸런싱하게 높아지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단순히 메타 서페이스라는 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무언가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저는 이런 측면에서 포닥을 할 때 있어서는 뭔가 한 가지 정도 더 필드를 더 공부를 해서 합칠 수 있으면 정말 완벽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로 인해서 제가 접근했던 것은 컴퓨테이션 이미징 기술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적으로 뭔가 나노포토닉 소자를 만들고 그걸 시스템에 적용을 했을 때 분명 뭔가 뉴메리컬하게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이미지 포스트 프로세싱 측면에서 부족한 점들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요. 그것들을 이제 컴퓨테이션 이미징을 통해서 포스트 프로세싱하고 그리고 이 소자의 최적화를 있어서도 이제 컴퓨테이션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적절히 잘 옵티마이징 할 수 있다면 이 세 가지 분야들이 다 잘 융화되어서 뭔가 새로운 방식의 디바이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이 나노포토닉스 옵티컬 엔지니어링 그리고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를 합칠 수 있는 연구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에서 포닥을 이제 스탠포드로 나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현재 있는 스탠포드 랩은 이제 고든 웨스테인 교수님이라고 컴퓨터 그래픽스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랩의 한 80% 정도는 컴퓨터 사이언스 백그라운드에서 컴퓨터 그래픽스를 하는 친구들이고 한 20% 정도만 이제 뭔가 하드웨어 최적화라든지 뭔가 피지컬 AI 같은 것들을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고 저 혼자만 이제 뭔가 하드웨어를 만드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친구들이랑 같이 연구를 하고 같이 교수님이랑 같이 브레인스토밍 하면서 이 세 가지 분야를 같이 어우를 수 있는 뭔가 주제들을 찾고 연구를 하는 것이 제가 현재 스탠포드에서 하고 있는 연구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제가 와서 이제 했던 연구 중에 하나가 최근에 퍼블리시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주제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제는 이제 Metasurface Waveguide for Full Color 3D AR Display인데요. 그것을 이제 컴팩트 폼 팩터로 만들겠다는 것이 이 연구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이제 AR 디스플레이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좀 더 AR 디스플레이에 대한 역사부터 차근차근 다시 살펴볼 생각인데요. 예를 들어서 AR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꽤 핫해지긴 했지만 사실 이 분야가 굉장히 오래된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서 1960년대에 이미 이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의 머리에 뭔가 씌우고 영상을 보여준다는 측면의 컨셉에서 뭔가 이미 컨셉이 개발된 적도 있었고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90년도에는 비록 이제 게이밍용이긴 하지만 하나의 장난감이긴 하지만 이런 닌텐도에서 버추얼 보이가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광학적으로 뭔가 시스템이 개발되기도 하고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이제 일렉트리컬 디바이스들도 많이 개발이 되면서 이제 오클러스에서 리프트를 지금의 메타에서 헤드셋을 종종 내놓기도 시작했고 마이크 홀로렌즈 뭐 메타 퀘스트 그리고 매직 립 최근에는 또 애플 비전 프로가 나오기도 했으면서도 이제 최근에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이제 이러한 개발들이 현재는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썩 프로미싱한 것을 보여주지는 못했고 또 더 재밌는 것은 이제 이러한 어떤 하나의 큰 돈이 많은 회사에서 이제 이런 기술을 정말 더 개발하고 싶어서 많은 투자를 했을 때 회사가 한 번씩 휘청이기도 했다는 점이 재밌는 점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닌텐도 같은 경우에는 이 버추얼 보이를 내고 주가가 크게 내려간 적도 있다고 제가 들었었고 메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회사 이름을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바꾸고 진지하게 이 버추얼 리얼티, 어그먼티드 리얼티를 하려다가 주가가 한 2년 전쯤에 매우 폭락한 적도 있었고 애플 비전 프로도 현재 뭐 주가에는 영향이 없지만 어쨌든 사용자의 평가는 이제 굉장히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비싸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아직까지 이러한 디바이스들이 프로미싱한 것 같긴 하지만 실생활에 적용될 만큼 뭔가 많이 개발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고 여전히 많은 연구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바이스들이 아직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배터리가 너무 부족해서 짧은 시간밖에 사용할 수 없다든지 아니면 너무 무겁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이제 너무 뜨겁다든지 그런 문제도 있는데요. 정말 다양한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중에서 이제 광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서도 또 엄청 중요한 문제들이 크게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시스템의 부피가 너무 크다라는 점이 하나의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안경이라고 하면 굉장히 작고 가볍고 쉽게 쓰고 벗을 수 있어야 될 텐데요. 현재까지 헤드셋들은 충분히 이제 작게 만들려고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전히 매우 큽니다. 이제 왜 큰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살펴볼 예정인데요. 또 다른 하나 문제점은 이제 3차원 이미지를 줄 수 없다는 것도 하나의 큰 문제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까지 헤드셋들은 다 2D 이미지만 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뭔가 실제 피지컬 오브젝트를 우리 눈으로 본다고 치면 그 오브젝트를 우리가 3차원으로 느끼게 될 텐데 그것을 이제 가상현실에서는 2D만 2차원 이미지만 줄 수 있다면 뭔가 우리 뇌가 느끼기에 부자연스러움이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어지러움증이나 아니면 더 어, 이머시브하게 느낄 수 없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현재 사용자들이 오랫동안 이 VR 헤드셋을 쓸 수 없는 단점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각각의 문제점들에서 왜 문제가 되는지 정의를 하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들은 저희가 어떻게 아이디어를 제안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생각인데요. 그래서 먼저 시스템이 큰 이유에는 광학적 시스템의 부피가 크다라는 점이 하나의 큰 문제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여지는 그림은 이제 흔히 기본적인 이제 VR, AR 헤드셋들의 시스템 평면도인데요. 보통은 이제 어떤 디스플레이 패널이 하나 부착되어 있고 이 디스플레이 패널부터 나온 빛을 잘 이미징 시켜주기 위해서 그 앞에 어떤 렌즈가 위치하게 되는데요. 이제 저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뭔가 이 씬렌즈 이퀘이션에 의하면 렌즈의 초점 거리와 이 디스플레이와 렌즈 사이의 거리를 통해서 가상 이미지가 띄워질 위치가 정해지게 되고 그것들이 더 얼마나 확대되는지도 같이 동시에 정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넓은 시야의 벌추얼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는 이 벌추얼 이미지를 최대한 멀리 띄우면서도 넓게 보여줘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렌즈가 디스플레이 패널부터 대략 초점거리만큼의 위치에 존재를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 패널과 렌즈 사이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초점거리만큼의 거리가 필요하다라는 이 존재가
점이 존재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스페이스가 폼 팩터를 줄이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제 시스템을 또 더 크게 만드는 것은 특히 AR에서 많이 일어나는 문제점들인데요. 이 AR이라고 하면 이제 가상 이미지와 현실 이미지를 합쳐주는 역할을 할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디오 시스루라는 방식은 이 고글 앞에 어떤 카메라들이 있고 그 카메라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피지컬 오브젝트, 피지컬 인바이러먼트를 잘 측정을 해서 리얼 씬을 먼저 한번 영상으로 측정을 하고 거기에 컴퓨팅을 통해서 가상 이미지를 덧입힌 다음에 사용자 눈에 다시 보여주는 방식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컴퓨팅 리소스가 더 필요로 하게 되고 더 발열도 많고 더 소비 전력이 좋지 않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시스템을 훨씬 작게 만들 수 있긴 한데요. 하지만 이제 컴퓨팅 측면에서 뭔가 여러 가지 코스트들이 더 들기 때문에 조금 더 개선이 돼야 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옵티컬 시스루라는 방식은 비디오 시스루라는 반대로 이제 완전 내추럴하게 현실뷰를 볼 수 있게 만들어 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반거울이나 빔 스플리터를 눈앞에 두게 되면 바깥에서 오는 빛은 그대로 투과해서 사용자의 눈에 광학적으로 들어올 것이고 이 위에 달려 있는 뭔가 디스플레이 패널로부터 나온 빛은 이 반거울을 반사를 막고 사용자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현실과 가상을 합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컴퓨팅이 필요로 하지 않게 되고 광학적으로 합칠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더 컴퓨테이션이 이피션트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가야 될 골은 이 옵티컬 시스루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피션트한 측면에서. 하지만 이 옵티컬 시스루 방식의 문제점은 시스템의 부피가 훨씬 더 커지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엄청 거대한 고글을 이 사용자가 쓰고 있게 되는데요. 이 반거울이라든지 뭔가 빔 스플리터라든지 이런 광학 수자들은 기본적으로 크기가 엄청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스템에 들어가는 순간 시스템의 크기가 두 배, 세 배 그 이상으로 엄청나게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옵티컬 시스루 방식이 가야 되는 방향은 맞지만 여전히 시스템이 엄청 커진다라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 부피를 줄일 수 있는 뭔가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다른 문제점으로 제가 언급드렸던 3D 비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스테레오스코픽하게 두 눈의 사이의 각도와 그리고 한 각각의 눈에 있는 이 크리스탈 렌즈의 포커스 튜닝을 통해서 이제 3차원 씬을 벌전스와 어코모데이션 결합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데요. 실제 피지컬 오브젝트를 볼 때는 서로 다른 뎁스에 있는 어떤 피지컬 오브젝트를 볼 때 이 눈의 방향도 동시에 돌아가게 되고 이 렌즈의 초점도 동시에 조절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벌전스 어코모데이션이 매칭되면서 저희가 편안하게 3차원 씬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AR, VR 디스플레이에서 뭔가 디스플레이 패널이 있는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이 점이 성립되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렌즈를 통해서 서로 다른 뎁스의 벌추얼 오브젝트를 띄웠다고 치더라도 사용자의 눈은 그 오브젝트를 향하고 있지만 각각의 크리스탈린 렌즈는 이 디스플레이 패널에 맺혀 있기 때문에 이 벌전스 어코모데이션이 매칭되지 않는다는 인지적인 뭔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큰 어지럼증을 만들다든지 사용자가 오래 사용할 수 없게 디바이스를 오래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문제점이 오래전부터 연구되어 왔었고 이미 인지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Vergence Accommodation Conflict라고 VAC라고 불리는데요. 이 VAC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2D 방식의 이미징을 할 것이 아니라 완벽한 3D 방식을 3D 이미지를 사용자의 눈에 전달하는 것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 분야에서 오래 연구되어 온 결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트루 3D를 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하나의 프로미싱한 방식 중 하나는 홀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홀로그램이라고 하면 뭔가 어떤 옵티컬 필름 위에 어떤 간섭 무늬를 잘 패턴을 새겨서 빛을 투과시키고 반사시켰을 때 나오는 빛이 사용자 눈에 완전히 광학적으로 3차원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기술을 보통 3D 홀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보여드리고 있는 이 동영상은 하나의 아날로그 홀로그램 예시로서 어떤 음, 어, 포토루미너스한 어떤 필름이 있고 그 위에 잘 광학적으로 패터닝을 했을 때 그 굉장히 얇은 필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빛이 산란되는 것을 보면 저희가 느끼기에 3차원처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흔히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오는 홀로그램의 기본적인 컨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보여드린 것은 이제 아날로그 홀로그램이고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뭔가 동영상으로 뭔가 홀로그램을 재생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기 위해서는 뭔가 전기적인 신호로 조절할 수 있는 뭔가 디스플레이 패널이 있고 그를 통해서 홀로그램을 3차원 홀로그램을 이제 시간에 따라서 동영상으로 재생할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일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 개발되었던 기술은 이제 컴퓨터 제너레이트 홀로그램이라고 해서 어떤 옵토 일렉트릭한 디바이스 여기서는 스페셜 라이트 모듈레이터라고 하는 디바이스가 있는데요.
그 디바이스에 전기적 신호를 주고 어떤 하나의 디스플레이 패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것이 여기에 투과된 빛이 파면이 변화되게 되고 그 변화된 파면이 쭉 프리스페이스를 진행함에 따라서 3차원 오브젝트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 이 디지털 홀로그램의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재생된 3차원 홀로그램은 사용자 눈으로 봤을 때 실제로 3차원으로 느끼게 되는데요. 뎁스 정보와 RGB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3차원 이미지를 느끼게 되는데요. 이걸 구동시키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어떤 이러한 네모난 디스플레이 패널처럼 생긴 스페셜 라이트 모듈레이터라는 소자고 이것은 이제 보통 리퀴드 크리스탈이나 아니면은 멤스 미러를 통해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폼팩터와 3D 비전에 대한 문제점들을 각각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시한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는 이제 폼팩터를 작게 만들기 위한 광학적 소자를 개발하는 것으로서 어떤 웨이브가이드 컴바이너라고 불리우는 새로운 광학 소자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웨이브가이드 컴바이너는 이미 여러 가지 스타트업들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기술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뭔가 얇은 유리로 형성되어 있고 그 유리의 표면 위에 뭔가 어, 마이크로 혹은 나노 단위의 뭔가 구조체들이 패터닝 되어 있는데요. 그 패터닝된 구조를 통해서 빛을 이 얇은 유리를 통해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웨이브가이드 컴바이너의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커플러라고 불리우는 뭔가 어, 그레이팅 패턴이 있고 아웃커플러라고 불리우는 뭔가 그레이팅 패턴이 있는데요. 그 각각의 커플러를 통해서 빛이 흡사하고 커플러를 통해 회절된 빛은 유리를 통해서 이렇게 전파되게 되는데요. 이때 전파될 때는 빛의 각도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토탈 인터널 리플렉션, 즉 전반사를 통해서 빛을 전달시킬 수 있게 됩니다. 즉 한 번 이렇게 들어간 빛은 유리를 다시 빠져나오지 못하고 쭉 완전히 반사되면서 투명한 유리 내부를 전파되게 되는데요. 최종적으로 전파되다가 이 아웃커플러라고 불리우는 뭔가 회절광학 소자를 맞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빛이 회절이 일어나게 되면서 사용자 눈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프로젝터로서 나온 빛을 사용자 눈까지 전달시키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얇은 유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웨이브가이드 컴바이너는 굉장히 프로미싱한데요. 하나 이 웨이브가이드 컴바이너의 현재까지 한계점들은 일단 이 웨이브가이드 컴바이너들이 빛의 회절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서로 다른 파장의 빛은 혹은 서로 다른 색깔의 빛은 서로 다른 옵틱 광학적인 기능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어, 색 간의 분리가 일어나는 크로마틱 에버레이션이 발생된다는 점이 문제점입니다. 따라서 어, 하나의 레이어만 가지고 RGB 총 세 가지의 색깔을 동시에 전달시키기는 사실 쉽지 않다라는 것이 웨이브가이드 컴바인의 한 가지 단점이고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스타트업들에서는 이제 한 장의 레이어는 단 하나의 파장에 대해서만 반응하도록 잘 설계를 해서 RGB 세 가지 색상이 필요하다면 세 장의 레이어를 겹치는 방식으로 멀티 레이어 방식으로 웨이브가이드 컴바이너를 설계하기도 했고요. 또 다른 점은 이제 이 웨이브가이드 컴바이너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홀로그램을 전달시키기에는 적절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빛이 내부에서 여러 번 반사되고 산란되는 과정이 걸쳐지기 때문에 코히어런트한 뭔가 웨이브프런트를 가지고 있는 홀로그램 정보가 손상이 되거나 뭔가 이미지 퀄리티가 나빠지는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 웨이브가이드 컴바이너를 홀로그램에 적용시키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것이 현재까지 웨이브가이드 컴바이너들의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여기서의 하드웨어적인 목표는 엄청나게 작은 AR 디스플레이 만들기 위해서 이 웨이브가이드 컴바이너라고 불리는 굉장히 얇은 유리로 이루어진 뭔가 디바이스를 개발을 할 것인데 그것이 이제 기존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한 층에서 세 가지 색상을 동시에 전달하면서 완전한 3D 홀로그램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뭔가 웨이브가이드 컴바이너를 설계를 하자라는 것이 저희 연구의 하드웨어적인 어, 목표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목표를 다시 설정을 하자면 풀 컬러 3D 옵티컬 시스루한 AR 디스플레이를 작게 만들자라는 것이 저희 연구의 최종 목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뒤에 보이는 사진과 같이 뭔가 안경 형태로 씌울 수 있을 만큼 작게 만들자라는 것이 저희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컨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인데요. 먼저 컨벤셔널한 기존의 AR 글래시스가 웨이브가이드 컴바이너를 사용하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스키마틱인데요. 기존에는 이제 이 프로젝션 옵틱스라고 불리우는 뭔가 빛을 전달시켜 줄 수 있는 소스에 해당하는 어, 광학 시스템이 존재하게 되고 이 시스템은 이제 어떤 디스플레이 패널과 렌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디스플레이 패널로부터 나온 빛은 이 렌즈를 맞고 어, 평행광을 이루면서 전달되게 될 텐데요. 그 전달된 빛이 이제 웨이브가이드 컴바이너의 인커플을 통해서 빛의 회절을 맞고 이제 쭉 내부의 전반사를 통해서 빛이 전달되게 되고 최종적으로 아웃커플을 맞고 사용자의 눈으로 나오게 되며 이 사용자 눈은 이제 이 빛을 맞았을 때
어떤 2D 가상의 이미지를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컨벤셔널 AR 글라시스는 프로젝션의 옵틱스가 있고 그를 통해서 뭔가 2D 이미지를 볼 수 있다는 점이 있는데요. 한 가지 문제점은 이제 프로젝션 옵틱스의 부피도 꽤 크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젝션 옵틱스 또한 렌즈와 이 디스플레이 패널 사이에 렌즈의 초점거리만큼 딱 띄워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스페이스 때문에 시스템의 부피가 굉장히 커진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프로젝션 옵틱스와 2D 이미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해결했던 방법은 홀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웨이브가이드를 잘 설계해서 그 홀로그램에 잘 적용될 수 있게 만들면서 그를 통해서 3차원 이미지를 준다는 것이 저희의 컨셉이었습니다. 따라서 제한된 홀로그래픽 AR 글라시스는 어떤 앞서 말씀드린 스페셜 라이트 모듈레이터라고 불리우는 특수한 뭔가 디스플레이 패널을 사용을 하고 여기서 나온 빛이 어떤 웨이브 프론트라는 광 정보를 가지면서 홀로그램 정보를 모두 담고 있는 빛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빛이 웨이브가이드 통해서 잘 전달이 되고 그를 통해서 사용자 눈이 봤을 때는 3차원 이미지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바깥에서 오는 빛은 그대로 투과돼서 눈에 보이기 때문에 3차원 피지컬 인바이러먼트와 3차원 디지털 컨텐츠를 합쳐서 완전한 3차원으로 AR 디스플레이 AR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저희 홀로그래픽 AR 글래시스의 컨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이런 웨이브가이드 컴바이너를 잘 만드는 컨트리뷰션이 필요하고 소프트웨어적으로 특히 이 디스플레이 패널에 어떤 패턴을 올리는지에 따라서 사용자 눈에 보이는 이미지 퀄리티가 바뀌기 때문에 그 디스플레이 패널에 올릴 페이지 정보를 계산할 수 있는 알고리즘도 필요로 하게 되고 그것을 저희는 이제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AI로 대체를 해서 뭔가 잘 설계를 해보겠다라는 것이 저희 소프트웨어적인 컨트리뷰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각각의 컨트리뷰션에서 좀 더 설명을 해볼 것인데요. 먼저 이제 이 웨이브가이드 컴바이너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얇은 유리로 되어 있고 뭔가 인커플러라고 불리는 회절광학 소자 그리고 아웃커플러라고 불리는 회절광학 소자로 각각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커플러로 뭔가 빛이 들어가게 되고 그 빛이 회절과 이제 전반사를 통해서 쭉 한쪽 방향으로 전달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이 아웃커플러로 맞게 되면 뭔가 빛이 나오게 될 텐데 이것이 이제 이 웨이브가이드 컴바이너에서 여러 번 멀티플 리플렉션을 갖기 때문에 한 번 리플렉션 될 때마다 이 퓨필에 해당하는 카피들이 되게 되고 즉 인풋 웨이브프런트와 동일한 뭔가 카피들이 형성되게 될 것이고 이제 기존의 웨이브가이드 컴바이너들은 이 회절 각도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카피와 카피 사이에 거리가 짧다는 점에서 오버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오버랩이 발생했을 때 큰 문제점은 최종적으로 아웃커플에서 나오는 빛이 정보가 여러 카피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뭔가 간섭이라든지 빛이 회절이 일어나게 되는 추가적인 회절이 일어나게 돼서 기존의 홀로그래픽 웨이브프론트와는 조금 다른 뭔가 정보가 아웃커플러 지역에서 나온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뭔가 간섭이 일어나게 된 웨이브프론트를 통해서 홀로그램 이미지를 보게 되면 기존과는 좀 다른 이미지 퀄리티 혹은 다른 완전 박살난 이미지 퀄리티를 보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웨이브가이드 컴바이너는 홀로그램에 사용되기에는 적절치 않았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했던 방법은 먼저 나노 구조로 이루어진 그레이팅 커플을 잘 설계를 해서 엄청나게 높은 회절 각도를 줄 수 있게 되고 그 회절 각도를 통해서 이 카피와 카피 사이의 거리를 늘리게 되고 그를 통해서 오버랩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이 저희의 설계된 시스템의 장점이었습니다. 이렇게 설계된 이제 나노 그레이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웨이브가이드 컴바이너에서는 이제 이런 퓨필 카필들 사이에 오버랩이 없게 되고 최종적으로 이 아웃커플에서 나오는 빛은 인풋으로 들어간 빛과 동일한 정보를 갖는 빛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제 3천 홀로그램 정보를 완전히 손실 없이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의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다른 문제는 이 소자가 빛이 회절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공식에 따르면 빛의 파장에 따라서 이 회절 각도가 바뀐다라는 점 때문에 서로 다른 파장이 서로 다른 각도로 나가게 되고 최종적으로 서로 다른 위치에 전달되게 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풀칼라라는 이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회절광 소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저희는 이제 시스템적인 뭔가 옵티메이션을 통해서 커플러와 커플러 사이의 거리라든지 이 두께라든지 혹은 이제 이 꺾어주는 빛의 각도 같은 것 모든 시스템 파라미터들을 다 종합적으로 최적화시켜서 이 RGB의 빛이 전달되는 거리가 최소 공배수가 되도록 잘 설계를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최종적으로 RGB를 아웃커플러 지역에 매칭시켜주는 설계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나오는 빛은 이제 완전히 동일한 홀로그램 정보를 가지고 RGB가 하나의 레이어에서 전달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디자인을
물리적으로 구현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익스트림한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빛이 꺾이는 각도가 대략 80도 정도로 돼야 될 정도로 굉장히 높은 각도로 빛을 꺾어줘야 된다는 점이 있고요. 그를 위해서는 이 그레이팅의 주기가 작을수록 더 꺾이는 빛의 각도가 커진다는 점에서 훨씬 더 작은 주기를 갖는 그레이팅이 필요할 것이고, 그를 위해서 나노 스케일의 뭔가 피리오딕한 스트럭처를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예시를 들자면 이제 컨벤셔널한 기존의 그레이팅 소자들은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뭔가 배열이 되어 있고 그 사이의 거리가 나노 스케일만큼 엄청 작진 않은데요. 그것을 저희는 이제 나노 스케일만큼 훨씬 더 작은 주기를 가지면서도 뭔가 훨씬 더 최적화되어 있는 효율을 줄 수 있는 뭔가 새로운 메타 서페이스 그레이팅을 설계하자는 것이 저희 연구의 결과였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 이중 형태로 생긴 뭔가 메타 서페이스 그레이팅을 잘 설계를 하면 원하는 회절 각도도 달성할 수 있고 마찬가지 그와 더불어서 이제 회절 효율도 같이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이제 뭔가 옵티마이제이션들을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린 뭔가 시스템 옵티마이제이션뿐만 아니라 이 그레이팅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생김새도 같이 옵티마이제이션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타서페이스 분야에서는 이 그레이팅의 생김새에 따라서 회절되는 빛의 효율이 바뀌게 되는데요. 그 효율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시스템이 이피션트해진다는 측면에서 엄청 장점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제 어떤 랜덤하게 디스트리뷰션된 뭔가 프로파일러부터 이러한 이피션시를 올리고 그리고 유니폼하게 만든다는 이런 오브젝티를 설정을 하고 로스 펑션으로 잘 최적화를 했을 때 최종적으로 이런 더블 라인 그레이팅으로 최적화된다는 것을 보인 적이 있고 저희는 이것을 이제 인버스 디자인된 메타 서페이스 커플러라고 이름을 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버스 디자인된 메타 서페이스 그레이팅을 통하면 굉장히 투명한 소자를 만들 수 있고 그 소자로부터 회절된 빛은 꽤 높은 한 10% 이상의 회절 효율을 갖는 이 분야에서 10%는 사실 꽤 높은 효율이거든요. 그래서 꽤 높은 효율을 갖는 소자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저희 연구의 결과였고요. 여기서 계산된 모든 결과들은 조금 이따가 소개드릴 홀로그램 정보를 계산할 때 컴퓨팅할 때 또 사용되는 정보들로 사용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측면에서 정리를 하자면 저희는 이제 한 장의 유리로 이루어진 뭔가 웨이브가이드 컴바이너를 만들고 싶었고 그를 통해서 RGB를 동시에 잘 전달하면서도 뭔가 웨이브프런트 SLM의 이 디스플레이 패널로부터 나온 정보를 손실 없이 완전히 동일하게 사용자 눈까지 전달시키는 소자를 만들고 싶었고요. 그를 위해서 시스템의 파라미터들도 최적화를 하고 시스템의 커플러를 이루고 있는 뭔가 나노 구조들도 잘 최적화를 해서 RGB의 빛을 각각 잘 전달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이 디멘션은 아래와 같이 뭔가 대략 6mm 정도의 크기의 커플러와 한 수 센티미터 정도 되는 실제 안경 크기와 비슷한 수준의 뭔가 그레이팅 웨이브가이드 시스템을 최종적으로 설계를 했었는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 사이의 거리라든지 뭔가 이 아웃커플러의 크기라든지 이런 각각의 수치들은 시스템 최적화를 통해 나온 결과들로 이루어진 수치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실제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어디다가 외주를 맡기는 것도 하나의 좋은 옵션일 수도 있긴 한데 사실 이 분야에서는 커스텀하게 뭔가 외주를 맡기는 것은 회사 단위가 아니면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 같이 학교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직접 만드는 편인데요. 그래서 저는 직접 만들기 위해서 뭔가 어, 특수한 유리를 구매를 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패브리케이션 스텝을 통해서 직접 스탠포드에서 공정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스텝을 통해서 여기 일렉트론 빔 리소그래피라고 불리는 이제 장비가 있는데요. 이 장비를 통하면 나노 단위로 뭔가 패터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전자빔을 이 표면 위에 잘 쏴주게 되면 뭔가 나노 단위의 뭔가 패턴을 만들 수 있게 되는데 이 필름에서 딱 전자빔만 맞은 부분만 없앨 수 있는 케미컬 솔루션이 존재하게 돼서 이 케미컬 솔루션을 통하면 딱 전자빔을 통해 조사된 나노 단위 구조체만 없앨 수 있게 되고 그를 통해서 이제 이 패턴을 유리로 트랜스퍼 시킬 수 있는 기술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성된 패브리케이션된 이 샘플은 완전히 유리로 이루어져 있고 그 유리 표면에 무언가 나노 구조체들이 잘 새겨져 있는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는 이제 스캐닝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라고 해서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이 패턴이 어떻게 생겼는지 본 것인데요. 어, 설계된 대로 이제 나노 단위의 뭔가 구조체들이 잘 배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개발된 시스템을 잘 패브리케이션을 통해서 그대로 구현할 수 있게 됐고요. 그걸 통해서 실제 샘플을 눈으로 보면 뭔가 이런 식으로 유리가 있고 유리 표면 위에 뭔가
빛을 좀 적당한 각도에서 쏘게 되면 반짝반짝 빛나는 뭔가 소자가 두 개 새겨져 있는 형태의 유리 소자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AR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이 소자가 빛이 회절이 일어나는 컨디션이 아니라면 투명하게 보여야 된다라는 점을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얼마나 소자가 투명한지를 봤을 때 여기서는 이제 하나의 제가 어, 테스트를 위한 테스트 샘플을 하나 유리 위에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가운데 이제 저희가 만든 메타 서페이스 그레이팅이 있고 어, 그 백그라운드에 이제 어떤 종이를 깔았을 때 충분히 투명하게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하나 재밌는 것은 이제 특정 각도에서는 이제 빛이 회절이 일어나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샘플을 돌리면서 이제 특정 각도로 빛을 쏘아주게 되면 저희 눈에 뭔가 빛이 반짝 회절되게 뭔가 레인보우 형태로 회절되는 빛을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이제 사용자 눈에 봤을 때는 어떻게 됐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 외부로 샘플을 들고 나가고 카메라로 촬영을 한 이미지들이 여기 두 개 있는데요. 왼쪽 이미지는 이제 그냥 제 아이폰을 통해서 스탠포드 캠퍼스를 바깥에서 촬영한 이미지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그 카메라 앞에 제가 만든 메타스페이스 샘플을 두고 어, 샘플을 패스트로 했을 때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밝고 투명한 이미지가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약간의 색의 변화가 있긴 하지만 그것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이너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샘플을 만들었고 저희는 이제 이 만들어진 샘플을 통해서 어떻게 홀로그램 이미지가 보이는지를 실험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셋업을 꾸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보여드린 시스템은 이런 식으로 뭔가 디스플레이 패널과 저희의 웨이브 가이드 시스템 그리고 여기서 뭔가 관측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걸 이제 실험실단에서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레이저를 여기 쏴주고 여기 저희가 만든 웨이브 가이드 시스템을 두고 여기에 스페셜 라이트 모듈레이터라고 불리는 뭔가 디스플레이 패널을 둔 다음 그렇게 돼서 빛이 쭉 전파되어서 사용자 눈으로 들어오는 위치에 어떤 포커스 튜너블한 렌즈를 달고 있는 카메라를 두고 카메라를 통해서 이미지들을 측정하면서 저희의 홀로그램 이미지의 퀄리티를 이발리에이션 했었습니다. 따라서 여기 시스템이 커 보이긴 하지만 사실 그거는 저희가 경밀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뭔가 여러 가지 옵토 메커니컬한 파트들을 붙여서 그런 것이고요. 실제로는 이제 이런 시스템 폼팩트를 만드는 것과 동일한 시스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완전히 처음 만들고 처음 어, 디스플레이 패널에 뭔가 이미지를 띄워서 보게 되면 이렇게 굉장히 좋지 않은 퀄리티의 이미지를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컬러 사이에 뭔가 여전히 세퍼레이션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굉장히 노이지하고 스페클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기서 찍힌 이 홀로그램 이미지는 기존의 홀로그램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계산된 이미지를 디스플레이 패널에 띄워서 측정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왜 이미지 퀄리티가 처음에 좋지 않았는지에서 분석을 하자면 이 홀로그램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이 이 시스템에 있는 모든 물리적인 현상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이제 홀로그램 정보를 이 디스플레이 패널에 어떤 정보를 띄울지 계산할 때 있어서는 이 디스플레이 패널에 띄우는 페이지 프로파일러부터 실제 관측되는 이미지까지 어떤 하나의 파이프라인, 포월드 모델을 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 홀로그램에 어떻게 좋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지 계속 역추산을 해서 이 페이지 패턴을 얻어내고 그걸 재생시키게 되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빛이 자유 공간에서 전달되는 과정만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한 프리스페이스 프로포게이션 하나의 컨볼루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컨볼루션만 한번 계산한다면 간단하게 이 홀로그램을 계산할 수 있지만 저희 시스템은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빛이 들어와서 SLM을 맞게 되고 이 SLM에 맞은 빛이 뭔가 나노 구조체를 지나가게 되고 그 지나간 나노 구조체가 자유 공간을 진행하긴 하지만 여러 번 반사가 맞기도 하고 최종적으로 한 번 더 나노 구조체를 맞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멀티플 스텝을 겪게 되면서 물리적으로 뭔가 오차가 많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기존의 알고리즘과는 뭔가 오차가 미스매치가 발생하게 될 것인데요. 그를 통해서 그런 미스매치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화질이 좋지 않은 홀로그램 이미지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시 정리하자면 저희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나노광학 현상이나 뭔가 여러 번 반사 그리고 뭔가 생각지 못한 뭔가 미스얼라이먼트 혹은 뭔가 스캐터링 여러 가지 광학적 현상을 통해서 이런 오차들이 발생하게 되었고요. 특히 저희는 이제 나노 패브리케이션을 직접 커스텀하게 하다 보니까 이 나노 패브리케이션이 항상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약간의 오차가 발생하게 되고 한 가지 단점은 이제 그런 오차가 빛의 측면에서는 빛의 간섭을 만들 수도 있는 뭔가 디펙트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패브리케이션 에러 또한 하나의 이 퀄리티를 나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퀄리티 나쁜 이미지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이 시스템을 완전히 매스메티컬리 모델링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디스플레이 패널로부터 출발한 빛이 사용자 눈에 들어올 때까지 겪는 모든 물리적인 현상을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정확한 포워드 모델을 계산을 하자라는 것이 저희의 연구 컨셉이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이제 피지컬 웨이브가이드 모델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피지컬 웨이브가이드 모델은 디스플레이 패널로부터 시작한 페이지 패턴이 인풋 빛을 맞고 인커플러로 들어가게 되고 인커플러를 통해서 투과된 빛이 이 웨이브가이드를 통해서 전파되면서 프리 스페이스 프로포게이션과 여러 번 반사를 맞게 되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이제 아웃커플러 지역에서 뭔가 한 번 더 나노 구조체를 지나게 되고 또 한 번 더 이제 나온 빛은 사용자 눈까지 어느 정도 일정 거리 또한 어, 전파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멀티플 스텝을 여기서는 이제 다이어그램을 그려놨지만 저희 논문에서는 이제 하나하나 다 수식으로 어, 모델링을 해서 적절한 시뮬레이션 값들과 적절한 측정 값들을 모두 도입을 해서 수학화된 뭔가 공식으로 구현하는 것이 저희 피지컬 웨이브가이드 모델의 컨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피지컬 컴포넌트라고 할 만한 것은 이제 웨이브가이드에서의 트랜스퍼 그리고 자유 공간에서 전파 그리고 인풋하는 인풋 빔의 뭔가 형태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제 좀 더 정확해진 피지컬 웨이브가이드 모델을 통해서 홀로그램 정보를 계산을 하고 그를 이제 디스플레이 패널에 띄웠을 때 이미지 퀄리티가 훨씬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은 이제 기존의 프리스페이스 프로포게이션만 고려를 하고 있는 기존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계산한 홀로그램인데요. 컬러 간에 뭔가 세퍼레이션이 있고 훨씬 노이지하지만 저희가 뭔가 추가적인 포스트 프로세싱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이제 수학적으로 좀 더 정밀한 것들을 계산했다는 것만으로도 이 칼라 사이의 세퍼레이션은 충분히 없어지게 되었고 훨씬 더 덜 노이지해진 이미지를 얻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충분한 와 이미지가 좋다라고 할 만한 이미지 퀄리티는 얻지 못했었습니다. 그를 더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아무리 수학적으로 이 실제 피지컬 모델을 모델링 하려고 해도 분명히 우리가 손으로 계산하기 쉽지 않은 뭔가 부분들이 존재할 것이고 또한 이제 우리가 예측하기 쉽지 않은 에러들이 존재할 것인데 그것들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하기 쉽지 않지만 뭔가 AI를 통해서 학습시킨다면 이 웨이브가이드 모델에 적용시킬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뭔가 의심이 가는 부분 하나하나마다 학습할 수 있는 뭔가 컴포넌트를 더 추가적으로 도입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인커플러와 아커플러는 어쨌든 하나의 뭔가 나노 구조체를 빛이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빛의 정보를 조금 바꿔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컴플렉스 밸류드 뭔가 코에피션트로 치환을 했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더 패브리케이션 측면에서나 아니면 여러 가지 unexpected 현상들을 고려하기 위해서 하나의 유넷 기반의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들을 각각 인풋 커플러 그리고 아웃풋 커플러 근처에 더 도입을 시켜서 추가적으로 이 학습을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 뭔가 자유도를 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된 런드 컴포넌트를 추가함으로써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모든 물리적인 현상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저희가 기대하는 현상인데요. 그래서 이런 런드 컴포넌트를 학습시키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할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저희는 이제 실험적으로 측정한 데이터셋을 통해서 뭔가 학습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실험 셋업을 구현을 해놓고 측정 사용자의 눈이 위치에 카메라를 둔 다음 카메라를 통해서 뭔가 이미지를 측정하면서 직접 데이터셋을 수집했는데요. 예를 들자면 디스플레이 패널에 여러 가지 서로 다른 패턴을 띄우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빛의 이미지를 각각 카메라로 캡처를 하고 이 각각의 데이터 페어를 저희 런드 컴포넌트 학습에 사용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풋에는 이 페이즈 그리고 아웃풋에는 이제 이 모델을 통해서 나오는 아웃풋을 실제 측정된 이미지와 비교를 해서 로스 펑션을 계산을 하고 그를 백프로포게이션 시켜서 각각의 런드 컴포넌트를 트레이닝 시키는 방식으로 저희 런드 피지컬 웨이브가이드 모델을 학습시켰습니다. 그래서 수만 장 엄청나게 많은 이미지들을 다 각각 측정을 해서 이 네트워크들을 학습을 시켰고 그를 통해서 본 결과는 엄청 드라마틱하게 이미지 퀄리티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이 색과 화질 둘 다 좋지 않았지만 저희 런드 피지컬 웨이브가이드 모델은 이제 색도 완벽해졌고 노이즈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사라지고 이제 선명한 하이 프리퀀시 컴포넌트들을 이제 볼 수 있을 만큼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저희 이제 런드 피지컬 웨이브가이드 모델은 물리적인 현상을 다 한 번에 학습한 거기 때문에 콘텐츠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콘텐츠를 띄우든 굉장히 좋은 화질로 띄울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보여드린 이제 이 동물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이미지들을 띄웠을 때도 기존의 모델보다 저희 Learned Physical Waveguide 모델을 통해서 계산된 홀로그램이 훨씬 더 좋은 화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웨이브가이드 모델을 한번 학습시킨 이후로는 이제 인퍼런스는 계속 시키면 되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홀로그램 동영상도 재생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왼쪽은 이제 기존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재생된 홀로그램 동영상이고 오른쪽은 이제 저희가 한 Learned Physical Waveguide 모델을 통해서 실제 측정된 동영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홀로그램 이미지는 이제 2D 이미지였고 이제 이것을 이제 3D 홀로그램으로도 확장시킬 수 있겠는데요.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 패널에 어떤 정보를 띄우는지에 따라서 2D인지 3D인지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히 한번 웨이브가이드 모델을 학습시킨 이후에는 3D, 2D 사이의 전환이 자유롭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 모델을 사용하면 훨씬 더 좋은 퀄리티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주요해서 볼 만한 점은 기존의 프리스페이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화질 자체가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니어 오브젝트와 파र 오브젝트 사이에 뭔가 어, 이미지 퀄리티의 차이를 구분하기 쉽지 않고 어느 위치에 있는지 따라서 블러되는 현상을 확인하기 쉽지 않다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이제 런드 피지컬 웨이브가이드 모델은 이미지 퀄리티가 엄청나게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오브젝트가 가까이 있거나 오브젝트가 멀리 있음에 따라서 각각 블러되거나 디블러되는 현상을 잘 관측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이미지 퀄리티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3D 홀로그램을 마찬가지로 동영상을 재생한 것은 다음과 같은데요. 오른쪽에 보여지는 것은 이제 이 동영상을 재생하는 동안 디스플레이 패널에 입히는 페이지의 패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 동영상은 이제 동영상을 재생하는 도중에 잠깐 퍼즈 시키고 카메라의 포커스를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제 뎁스 정보가 느껴지는지 보고 있는 것인데요. 카메라의 포커스를 뒤로 맞추거나 아니면 앞으로 맞춤에 따라서 뒤에 있거나 반대편에 있는 이제 다른 뎁스에 있는 정보들이 블러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찬가지로 이제 AR에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뒤에 뒀던 안막을 치우고 실제 피지컬 오브젝트를 두고 같이 측정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주사위나 코끼리와 같은 피지컬 오브젝트와 여기 버추얼 오브젝트가 같이 띄어져서 서로 같은 뎁스 정보를 가지고 띄워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동영상으로 보면 이 레고 인형이나 아니면 이 오리 인형이 실제 피지컬 오브젝트고 각각 서로 다른 뎁스에 위치하게 되는데 버추얼 오브젝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뎁스 정보를 가지고 띄워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연구에 있어서 뭔가 풀 컬러 3D 옵티컬 시스로 AR 디스플레이를 작게 만들자라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노포토닉한 하드웨어와 AR 알고리즘을 같이 적용시키는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를 위해서 뭔가 새로운 웨이브가이드 컴바이너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하드웨어를 제작하기도 했고 그것을 더 잘 재생시키기 위해서 알고리즘들을 만들기도 했으며 그를 결합해서 엄청나게 좋은 화질을 갖는 홀로그램을 재생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저희 연구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큰 그림에서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 저희는 이제 박사과정부터 이제 나노포토닉스와 옵티컬 엔지니어링 사이에서 뭔가 연구를 해왔었고 그걸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컴퓨테이션 이미징 테크놀로지를 결합시키고 싶었고 현재 포닥에서는 이 세 가지 분야 사이에서 같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어, 여기서 보여드린 논문은 이제 AR 디스플레이라는 어떤 특정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만 연구를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나가고 싶은 방향은 이 AR, VR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카메라나 현미경 같은 여러 가지 서로 다른 광학 시스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하고 싶다라는 점이 어, 진행하고 싶고 현재 이제 그런 방향으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 서로 다른 도메인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앞으로 옵티컬 앤 컴퓨테이셔널 엔지니어링이라는 뭔가 키워드로 연구를 진행하고 싶은 것이 저희 하나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 박사 과정부터 이제 포닥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고 항상 이제 이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항상 감사하고 있고요. 네, 그럼 이제 질문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